그러니까 로쇼 주린이 컨설팅 가겠네. 주린이 컨설팅 하도 이상한 그거 많아서 아 참 제가 한 그치 뭐 어디로부터 해야 될지는 이제 대충 감이 잡혔으니까 주린이를 위한 진짜 2023년형 주린이 대한민국 주린이를 위한 2023년 최신 10계명 이렇게 하세요 제발. 최신 10계명. 주린이의 우리가 한번 기준을 봐야겠네. 주린이 분들이 일단은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돼 우리가. 근데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좋을까요? 일단은 여러분 워렌 버핏 그 명언은 맞는 말이 맞아요. 그 피터 린치 맞는 말인데 그냥 솔직히 그냥 잊어버리는 게 훨씬 나아요. 왜냐면 그 워렌 버핏이랑 피터 린치의 부의 그 근본적인 7, 80년대 미국 시장은 이분들이 레버리지를 끌어오는 그 능력, 자신의 네트워킹 능력을 통해 상상을 초월한 레버리지를 끌어당긴 거예요. 솔직히 여러분 이 맞는 말이긴 한데 이분들은 오히려 매니지먼트에 가까워. 매니지먼트라는 거 이게 경영, 관리자 측면에 가깝지. 군대로 따지면 이제 주임원사 같은 느낌이지. 우리가 지금 레버리지를 땡길 수 없단 말이에요. 워렌 버핏이랑 피터 린치처럼. 어떻게 이걸 땡기냐고. 나 참 이게 이제 그 미국 주식 하시는 분들 중에도 그때 이제 2020년에 좀 잘난 척하려고 이거에 그 유행했는데 한국이랑 관련이 하나도 없어요. 이건 여의도 포함이야. 이게 되지도 않아. 누가 한국한테 돈을 그렇게 몰아줘. 이런 세상 오지 않아. 한국에 워렌 버핏, 피터 린치 형, 주식 부자는 절대 나오지 않아요. 야, 주식 부자 이런 사람이 있어? 이런 사람 있으면 한번 우리 저 용산 호텔에서 한번 만나자고요. 없다니까? 네? 근데 이런 분들이 맞는 말은 맞아. 근데 너무 맞는 말이어서 틀린 말이야. 한국에 누가 천조씩 갖다 주냐고. 워렌 버핏 그 뭐냐 버크샤 해서웨이랑 피터 린치 그 당시 뭐야 뭐 무슨 펀드야 뭐 피터 린치 펀드를 할게요. 누가 갖다 주냐 천조씩 누가 땡겨줘. 한국의 여의도에 콕사포 쏘고 휴전선 꺼져 있는 나라에 워렌 버핏 피터 린치 레버리지 땡길 수 있는 능력이 없다니까. 하버드 나와도 하버드 동문들이 너 코리아산이 그러면 힙합 한번 쳐줘 그냥 가지고 천조씩 안 땡겨준다고. 워렌 버핏 피터 린치처럼 에셋 매니저먼트 자산운용을 할 기회를 안 준다고. 아, 그 뭐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러지 말고 우리 한국 사람이잖아. 한국 사람은 무조건 한 방에 한 방. 한국은 무조건 한 방으로 가야 돼요. 한 방형 인지가 되라. 한국은 한 방이다. 한국에서 부자 되려면 시장 경제 중심에서 말씀드린 거 시장 경제. 시장 경제 중심 이제 우리 남쪽이죠. 이거 나 북쪽에서 부자 되는 방법은 약간 달라. 북쪽에서 부자 되는 방법은 약간 다른데 시장 경제 중심에서 남쪽에서 시장 경제 중심의 남쪽에서 부자 되는 방법은 한 방에 한 방. 한 방으로 부자 돼야 된다고요. 부자 돼야 된다. 한 방, 한 방, 한 방. 사람들이 근데 한 방. 근데 아마 고등학교 때부터 여러분 부모님이나 고등학교 선생님이나 이렇게 들어서 한 방은 나빠. 한 방은 아주 나쁜 거야. 농사꾼처럼 이제 1년에 따박따박 해서 천천히 돼야지. 절대 될 수가 없어요. 천천히 부자 절대 못 됩니다. 천천히 부자 됐다는 사람 없어요. 그 삼성의 이병철 회장님도 천천히 부자 안 되신 분이고 정주영 회장님도 천천히 부자 안 되신 분이고 그냥 동네 그냥 롤스로이스 끌고 다니는 아치 형님들도 천천히 부자 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한순간에 평생을 고생하는 거 맞아. 평생을 고생하다 한순간에 한 세 번의 기회가 있다잖아요. 인생에. 그 세 번의 기회 중 한 번에 그 재물운을 순식간에 칼로 뭐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지? 칼을 뽑았으면 이게 폭력적인 단어 쓰면 또 그러니까 재물운을 순식간에 벌어들여서 끝내는 분들이 대부분 부자가 된다고 한 방으로. 한 방에 강해져야 돼. 한 방에 인생 한 방이랍니까? 인생 한 방 맞다니까. 인생 한 방이라는 생각 늘 가지고 인생은 한 방이라고. 인생은 한 방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부자 되는 거 솔직히 보기 싫어서 그런 확률이 높아요. 노력은 평생이지만 인생 한 방이기 때문에 무조건 한 방 론으로 가야 되고 지금 한 방이 사실 초전도체도 있었고 그 이전에 그 2차 전지 충전지도 있었고 그 이전에 한미 제약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그 한미약품 그런 것도 있었단 말이야. 한 방으로 부자 되는 방법을 배워야 되는데 사실 이건 누구한테 배우는 게 아니라 시장에 계속 있다 보면은 그게 흐름이 보여요. 눈에 보인다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거지. 한 방으로 부자 되는 법을 하려면 그냥 배울 수밖에 없어. 그 피터 린치나 그 워렌 버핏도 좋지만 그냥 가만히 시장만 그냥 바라보고 있어도 이게 보인다니까. 보인다니까. 이 시장을 안 보고 계시고 계속 딴 걸 보시더라고. 시장에서 배워야지. 나스닥에서 배우고. 그리고 한 방을 이해해야 또 그 사람들의 심리를 알 수 있거든요. 한 방이라는 건 또 곱하기 100을 해야 돼. 그리고 늘 곱하기 100을 하세요. 퍼센티지에 곱하기 100을 해야지 그게 이해가 간다니까. 곱하기 100을 하려는 거는 이제 나스닥이라 치면 나스닥이 곱하기 100을 해야 돼요. 경제 뉴스를 들을 때 나스닥이 1% 움직였습니다 하면 1% 장난치냐? 뭐 1%? 물가가 1% 올랐다는데 저는 그 체감도 안 되던데 그런 경제 뉴스 말고 이 시장이 1% 0.04% 움직이면 곱하기 100을 해야 돼. 그럼 4% 움직인 거예요. 4% 순식간에. 왜냐하면 미국 기준으로 생각해야 돼. 금융시장은 미국 기준으로 생각해야 되는 게 미국 사람들은 대부분 레버리지를 100배씩 쓴다고 100배. 그럼 하이리스크, 그럼 고레버리지는 위험하다는데요. 그거는 이제 농사꾼 마인드, 한국 마인드고 미국은 다 100배씩 쓴다고요. 100배씩 레버리지를. 레버리지를 100배 쓰는 이유는 기회비용이 있다고. 레버리지를 100배 쓰는 이유는 기회비용이 다 존재하기 때문에 설령 자신이 100억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1억으로 100배를 뻥튀기 해가지고 마진을 1억 남기고 1억으로 100억을 움직이는 방식을 미국은 대부분 선호한다고요. 그러니까 마진 콜이 오면 그때 마진 조금씩 넣고 그러한 그 마진형 좀 개념을 가지는 게 중요하긴 한데 근데 워낙 또 그 오랜 시간 동안 주식 현물 시장에 익숙해져 있으면 좀 그거는 단기간에 바꾸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좀 또 하나 조금 어색하게 느끼는 게 뭐 그 30% 상한가? 이것도 좀 웃기더라고. 상이 풀리면은 뭐 굉장히 불길한 징조다. 근데 오늘 풀리진 않았는데 뭐 이런 것도 솔직히 좀 웃기긴 하죠. 30% 풀리면 불길한 징조다. 이거를 이제 시장 참여자들 믿고 있으니까 8월 8일에 이렇게 무너진 것 같은데 순식간에 여기 기사가 2시 이렇게 8월 8일 오후 2시에 이렇게 무너지다가 2시에 기사 나오니까 갑자기 이렇게 무너져 버리더라고. 그건 오히려 제가 배우긴 했는데 그것도 좀 웃기긴 하죠. 그러니까 이제 버티고 있는 게 약하다는 뜻 아니겠어요? 버티고 있었다는 게. 버티고 있었다는 게 약하다는 뜻이 이제 만 원대에서 여기 올라갔을 때 여기가 19,000원 라인이었거든요. 19,000원 라인인데 이제 9,000원에 사실 많이 올라가긴 했네. 13,800원부터 19,000원까지 올라갔으니까 빠르게 사람들이 버티는 양이 19,000원이면 6,000원 얼마야? 한 50%는 버텼네. 50%가 거의 맥시멈. 근데 대부분 30%가 맥시멈이라 하시더라고. 30% 이익 나면은 갑자기 다 손절? 익절? 저는 참고로 그리고 그 익절은 항상 옳은 것이다. 그것도 초등학생 같아서 익절 항상 옳은 것이다. 뭐 할 말은 없는데 할 말 없게 만드는 말들이 대부분 결과가 좋지 않을 때가 많아요. 저 같은 사회 저 같은 사회 손해를 보겠어. 제 스타일은 손해를 보면서라도 끝까지 버티는 스타일인데 할 수 없죠. 이거는 또 사람들의 마음에 따라 다른 건데 제가 볼 때 이거 말 만드신 분은 그냥 이제 변명되려고 만든 것 같아요. 변명되려고. 익절 항상 옳은 것이다. 익절이 항상 뭐가 오라 5% 그러니까 3천만 원 넣어서 15,000원에 3천만 원 넣어서 그 2% 먹어서 70만 원 벌었다고 자랑하시는 분이 있더라고. 참. 할 말은 없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할 말 없게 만들려고 만들어진 말 같아요. 부자 되라고 부자를 만들기 위해 만들어진 말이 아니라 빈자는 항상 옳은 것이다. 글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뭐 댓글에 자신의 신념은 제가 바꿀 수 없으니까요. 익절이 항상 옳지, 익절이 항상 옳지 않죠. 어쩔 수 없이 제가 양심에 따라 말할 수 있는데 익절 어떻게 항상 옳아? 지금 1억 3천만 원으로 1억 2천이 될 가격을 알고 있는데 70만 원 벌었다 하면 그 제가
이 사람이 익절이 항상 옳은 것이다. 위로해 줘야겠어? 그러니까 제가 말하지만 한국에서 위로받으면 인생 그냥 사실 조지신 거라고 보면 돼요. 욕 먹으면은 인생 잘 사는 거고 한국에선 욕을 먹어야 인생 잘 뿌듯하게 잘 사는 거고 위로받는 순간 이 위로의 말이잖아. 사실 인생 조졌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네요. 1억 2천 벌어서 9천만 원 남겼으면 사람들 욕했겠지. 이 자식 뭐냐 이랬겠지. 3천만 원을 근데 2.2% 먹어서 70% 먹었으니까 사람들이 익절 항상 오른 것이야. 왜냐하면 이제 우리는 결과를 다 봤으니까 15,000원인데 지금 52,000원 됐으니까 뭐 놀리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 위로의 말을 너무 많이 듣는데 익숙해지면 안 될 것 같아요.